나눠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가장 미디어의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전범처럼 프로토타입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되어지는 스팀이 별반 좋은 방식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상이 점점 짜지고 그거에 대해 기분이 나쁘게 해요. 사람이 내 글을 내가 퍼왔는데도 치타가 그게 댓글 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그 포스팅 키가 또 따로 있어요. 프라이빗 키가. 그걸로 글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거 점점 편해져야 되는데 점점 얘네들은 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주려고 막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얘네들이 보상을 적게 주려고. 왜 그러면 보상 아깝잖아요. 처음에는 막 퍼주다가 이게 진짜 돈이 되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떠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 그냥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그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그려낼 건가로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사들이 여기에, 또는 그게 기사가 될까 컨텐츠라고 그냥 통칭하죠. 유익하고 재미있는, 한마디로 그냥 줄어드는군요. 유익한, 재미도 유익의 한 종류라고 보면 유익한 컨텐츠들이 올라와서 이게 활성화되게 이게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끔 만들 건가, 그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컨텐츠들이 제대로 잘 보여지는 플랫폼의 역할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 그걸 좀 더 잘 장려하기 위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그러면 어떻게 짜여져야 될 건지. 그럼 이게 정말로 잘 만들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물모트가 되어서 우리가 참여하면서도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실제로 제가 막 해보면서 막 이게 슬럼프가 와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는데 이게 맞는 방향일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그냥 기사를 올려주는 이런 형태는 이게 너무 재미없어 보여요. 컨텐츠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퀴즈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는 거죠. 출제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기사를 읽은 사람만이 그게 풀 수 있게, 물론 이제 넌센스 퀴즈도 하고 되게 쉽게도 낼 수 있겠지만 그 난이도를 자기가 그러고 해서 그냥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좀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면 보통 요즘에 에어드랍도 다 퀴즈 형식이잖아요. 보면은 이제 막 공짜로 안 주고, 예전에는 클렛도 그냥 막 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퀴즈를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걸로 해서 보상, 그러니까 단순히 읽었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읽은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시간대로 30초 읽어야 이게 있어야 이 사람 주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퀴즈를 풀 수 있게 제일 마지막에 출제를 한번 하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그걸 보상을 하게 하면은 저는 그래도 자기가 그냥 남는 것도 있고, 왜 그러면 기사해도 또 남지도 않잖아. 어떤 때는 그런 걸,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퀴즈를 넣어보자. 네, 그러니까 퀴즈 방식으로 해서. 네, 그 퀴즈 보상이 이제 조금 잘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코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업체에서 만약에 퀴즈를 내면은 자기네들은 코인을 주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코인뉴스 코인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코인뉴스 코인보다도 걔네들을 원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 코인, 상장되는 코인을 이 사람들은 현금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진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리플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줄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그거 포인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상품권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 상품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 퀴즈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이제
사람들이 참여자가 많으면 이 문제를 내거나 이 기사를 쓴 사람한테도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보상을 뭐 조회수가 아니라 퀴즈를 푼 사람은 진짜 참여자니까 그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예, 뭔가를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요즘에는 다 퀴즈를 하더라고. 그 뭐지 에어드랍 형식도 유튜브. 다 해요? 네, 저 네, 그 퀴즈 퀴즈 에어드랍 많이 있어요. 그 네, 네. 팍스뉴스 거기도 퀴즈 에어드랍 해가지고 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빨리 한 사람이 하는데 또 그게 제일 빨리 한 사람 아니고 뭐 세 번째 한 사람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사실 맞추면은 사실 주인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이게 자판이 느리다는 이유로 그거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떨어지긴 떨어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뭐 3리플 주는데 나중에는 뭐 1리플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한 사람 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든 예. 뭐 그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느리다고 해도 저는 다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만 아니에요? 예? 다 아니 근데 다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우 몰려들으니까 이게 트래픽이 올라가니까 그만한 가치 있다. 거기다 이제 나중에 광고를 내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네. 이미 팍스뉴스 네. 또뭐 누구가 퀴즈 방식으로 아니 근데 그건 모으고 있잖아. 유튜버에서 모으는 거지. 걔네들은 이 뉴스에서는 퀴즈 형식으로 내는 건 없거든요. 뉴스랑 퀴즈가 결합되는 형식은 없잖아. 없어. 네, 없죠. 예, 그러니까 텍스트로 할 수 있는 거 제일 재밌는 거 퀴즈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네. 거기서 뭐 더 어떻게 보상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조회만 했다고 보상. 그러니까 토큰 포스트가 클릭하면 로그인하고 클릭하면 돈을 주거든요. 보상 자체도 약간 적고 그 자체 그 코인을 주는 거고 좀 그래서 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출제자 자체도 이걸 보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이제 퀴즈톡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퀴즈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기사를 쓴 사람한테 더 돈을 많이 주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이 참여자가 많으면 이 사람한테는 우리 코인을 넘어서 이제 다른 실제 코인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목적은 그걸 기사를 더 많이 쓰게 하고 퀴즈를 많이 출제하는 사람한테 이득을 제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퀴즈 참여자들 기사 읽는 사람한테 두 번째 주는 거고. 제 생각은 좀 그러니까 방법이죠. 그러니까 네. 그 보상이라는 게 네. 이 토큰 이코노미를 짠 사람들이 그 토큰 프로젝트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주면 네. 사람들이 행동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돈이라는 형태로 수량화 계량화되지 않아도 네.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재미있으면 네. 그리고 내가 그게 정말 너무 좋으면 네. 이루어야 돼 알아야 돼 네. 그렇게 있어도 반드시 가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로 줘도 되죠 사실 그냥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에 포인트로. 근데 사실 그래도 현금화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토큰 이코노미를 짜가지고 진짜 실제 생활에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당장 그걸 하면은 요즘에는 그냥 사실 저는 유튜버만 봐도 그 포인트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000 정도 지금 쌓였어요.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의 그게 그 포인트당 원이 되니까 사실 그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도 사실 주는데 이건 퀴즈 내니까 보통 저 퀴즈 내는 그 업체는 스타트업이나 자기네들 홍보가 필요한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진짜 뭐 나 이거 한번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제일 1등으로 하는 사람한테 퀴즈를 몰아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클릭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빨리 푼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참여자한테 다 퀴즈 참여한 사람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만 선착순 10명만으로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형식을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상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뭐 진짜 치킨으로 예를 줄 수도 있잖아요. 퀴즈 해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쿠폰으로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다양하게 본인이 뭐 있는 거 가지고 진짜 돈은 안 되나요? 하여튼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상을 그러니까 뭐 마케팅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들은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야기 그 뉴스를 네.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뉴스들은 정말 많은 데서 이제 생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생산.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클리핑으로 네. 그냥 쫙 이렇게 모든으로 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네. 보는 건 거기 가서 봐. 네. 네. 여기서는 다 모아놓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들어오면 어떤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네. 막 이제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쭉 보면서 알 수 있게 그런 걸 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궁금하면 찍어서 그쪽 가서 보세요. 포탈에 그 기사 포탈. 그래서 그런 모든 뉴스가 의미 있지 않고. 근데 저는 사실 기사가 너무 폴라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물론 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10개 있으면 하나 클릭 뭐 BNB 해킹 정도 바이낸스 해킹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사실 뻔히 스타트업 같은 데가 홍보하는 그런 기사도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내가 진짜 기사면은 공짜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그리고 뭐 네이버에도 있고 기사는 뭐 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뭐 블록체인만 쳐도 그 기사는 차고 넘치니까 뭐 아니면 뭐 서울경제 뭐 그런 다 있잖아요, 그런 포털에서.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커뮤니티만 봐도 퍼날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네. 아침에 네. 뉴스 클리핑 이렇게 휙 날려주는 거 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내가 필요로 하는 또는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돌아다니던 그 기사들을 네. 제목과 첫 번째 패러그래프 또는 뭐 한두 문장 네, 이렇게 네. 모아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는 카톡방에 그런 거 좀 모자라요. 한 20개 정도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올리시는 거. 있죠. 네, 네. 그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사는 이미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네. 이쪽 뉴스 매체에 들어가가지고 이쪽 미디어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보면 이건 시간이 좀 오래됐고 하나의 미디어에서 고작 해봐야 하루에 네. 한 20개, 30개쯤? 네. 100개쯤? 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네. 어떤 것들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생성되는지 네. 이런 것도 그냥 한복 일목요일하게 그냥 쭉 가면서 볼 수 있는 네. 이런 걸 없죠? 뭐 이런 생각에 그냥 한번 들어와 보면 네. 쭉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과 관련된 기사들은 네. 막 도처에서 돌아다니는 네. 뭐가 있지를 네. 여기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쭉 올라가. 뭐 1위부터 10위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아니 그거 그냥 시간 순서로 그냥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코인리스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 번역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토큰 포스트 그거 속보가 있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자기 거 말고. 네? 자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거 말고 있어요. 계속 코인리스라고 그 사이트 보면은 거기 계속 올라와요. 거의 분당 그게 굉장히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가. 그래요? 네, 그게 지금 거기 뷰가 나오나 모르겠구나. 그리고 근데 그게 그런 공식적인 것도 말고요. 지금 사조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는 사실 차고 넘치고 카톡방에 있는 것도 사실 그냥 있어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린 씨가 뭐 올리는 그런 카톡방에 그런 뭐 미드방만 해도 그러니까 뉴스가 이게 뭐라고 하지 너무 과잉 생산되니까 피로도를 많이 느껴요. 오히려 카톡방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진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유료화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고급 정보고 이거에 대해서 돈 낼 생각은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뉴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는 사실 이게 참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 사실 참 뉴스 가지고 어쩌면 뉴스라는 게 그냥 뉴스는 뉴스의 고유 기능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고 그러면 뭐 이걸로 어떻게 뭐 진짜 어떤 토큰 이코노미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게 약간 좀 한계가 좀 있다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아니면 그건 뭐 좋을 것 같아. AI가 그냥 읽어주는 거다. 눈이 피곤하니까 속보를 그냥 읽어줘 그냥.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진짜 사람 음성에 맞게 아나운서처럼 그런 거 예. 서비스가 하잖아요. 이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 같은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각 장애인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너 눈이 피곤하니까 유튜버 사람이 듣는 게 눈이 피곤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최신 정보를 좋은데. 예, 이거 할 수 그냥- 있어요. 네, 그런 기술이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그 TTS라고 그래요. 네, TTS 맞아요. 그거 네, 있죠.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조금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유튜버에 TTS를 해가지고 유튜브 그 형식으로 계속 그걸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대표님? 해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작권이 그러면 우리 게 아닌데, 예? 상관없어요? 아니 그걸 우리가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기사를 예, 뭐그 제목 읽어주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예. 남의 기사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네. 쓰는 게 아니고 네. 읽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2차 콘텐츠예요 이거는. 1차로 제작되어 있고 또 그쪽 거고 네. 우리가 읽는다. 네. 이거는 우리의 그 생산할 쪽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 1차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공되는 거라도 걔네들이 읽어주는 걸 우리가 가져오자 그러면 뭐 그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그거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뭐 여자 아나운서 비슷한 네, 사람들. 근데 약간 그 사람들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기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게 좀 있어요. 그 사람들 한다고 해도 왜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깊이가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패널을 써가지고 또 심도 있게 하자니 전문가 불러야 되고 또 이게 시의성이 딱 있는 건데 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해킹은 또 며칠 지나면 또 이게 덮여버리잖아요. 이게 계속 너무 많이 빨리 바뀌니까 여기는 참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럼 뭐 첫 번째 단락까지만 읽어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뉴스 넘어가면서 아니면 읽어주는데 너 읽어주는 거 다 읽어주면 그거 조금 코인 쓸래? 이러면은 사람들이 할까요 그거?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읽어주는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사람 읽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근데 그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한두 시간은 어떤 때는 이게 좀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근데 그 수요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수적으로. 근데 유튜버를 사람들이 보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일단 어떤 서비스든 남들이 할 거 그대로 따라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버에서 그러면 24시간 생방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TTS 프로그램 돌려서 계속 24시간 읽어주는 거예요. 그 KBS도 뉴스 24시간을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은 코인에 대한 그 뉴스를 그냥 목소리로 그냥 들을 수 있다? 24시간으로 끊김없이 들을 수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물론 이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뭐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 어차피 기사로 사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약간 플랫폼으로서 기능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다 그런 처럼 얘기 드렸던 건데 저 뉴스 제일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제일 쳤던데 그때 얘들이 다른 어떤 미디어와 다르게 얘들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저 정보 서비스를 그런 게 있으면 좀 이게 이제 그 미디어에 대한 정체성도 확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정체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사실 때까지는 뭐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개명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이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바라는 쪽 있잖아요. 수용하는 쪽.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진짜 뭔지. 딱 까먹어서 우리가 그때까지 정보 그냥 기사 쓰고 그것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이 진짜 뭘 바라는지 그건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희들 그 뉴스를 보면 일단 우리 일반 뉴스 같은 경우는 뭐 헤드라인에 뭐 어떤 거 띄워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있겠죠. 아니 말씀하신 그런 거 하면서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 좀 추가해도 되는 거고 다만 내용의 측면에서 옛날 같은 우리가 보면 뭐 거의 뉴스에 뭐 날씨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하다 교통 상황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짤막한 것도 정보 비슷한 게 어떤 저희들이 뭐 미덕도 있을 테고 그러면 또 이제 거래소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유기 정보를 올려놓은 농구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사실 평가하는 기간이 많긴 많은데 서쪽도 많이 하잖아요. 뭐 단톡 같은 거 하면 뭐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공론화된 건 거의 없거든요. 수준에서. 그래서 뉴스에 그게 지금 제일 뜨는데 약간 뭐 이상한 어떤 뭐 예고 같은 거 하듯이
어떤 분야별로 뭐 이거 실시간에 평가 사람들 하면서 그 결과가 이거 다 이렇게 뭐 계속 실시간에 뜨도록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걸 하면은 이게 우리 미래 자체가 거래소 평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을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증권 이게 평가 기관에서도 공신력이 가져오려면 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가서 뭔가 찍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한번 그것도 상관해봐야죠.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똑바로 보내면 한번 명언할 수 있으면 명언시켜보고 하여튼 공신력 확보하고 또 사람들이 또 재밌게 평가하면서 또 즐거운 것도 그런 맛이 그건 좀 상관해봐야겠죠. 그 마사지 방향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뭘 하든지 간에 즐거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굳이 물론 돈이 사실 사람들 즐겁게 하는 요소 중에 큰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돈이 얘기 많이 하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정말 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는 또 즐거운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정말 생각 못 해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하면 이게 저희들이 어떤 평가 기관에서 공신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이게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나중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보면 그 신디케이터가 그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또 벌지만 재미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도박성이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몇 달러 그 넘어가겠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예측의 뉴스를 자기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올리고 그런 식으로 올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건 가격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코인 마켓캡이나 이거 다 보면 나오니까 뭐 3일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예측을 한 거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차피 결과가 하고 내가 이걸 맞겠다 틀렸다 이런 거 그냥 그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3일 있다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예측값이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는 이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맞추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코인을 획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신디케이터 비슷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뉴스를 어떤 뭐 사람이 읽어주는 거라고 해도 그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보상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 목소리가 오히려 낫잖아요. TTS 그 기계음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도 그냥 뭐 얼굴이 이쁘고 뭐 그런 아가씨가 올렸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그냥 차라리 그냥 아니면 차트장이가 진짜 자기 차트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거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평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대신 그게 다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동영상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업로드니까 스팀이시 아니라 DTV 형식으로 다 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는 텍스트는 제목만 텍스트고 우리는 해시태그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면 텍스트 기반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사실 임명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매매 참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 우리가 사람들 모으고 이게 공신도 얻게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보고 수고 많은 분들도